산업안전에서 그 전기 쪽입니다.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기사는 총 6과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기위험 방지 기술이 별도로 하나의 그 단원으로 되어 있고 과목으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와 화공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원으로 해서 합쳐서 20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업안전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은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기는 하나도 모릅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전기공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 과목도 그랬지만 기계공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안전기술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토목공사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법에 정해진 규칙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맞는 안전을 실행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방법이지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기는 우리가 발전도 하는 게 또 아니고 또 송배전을 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다만 그 전기가 이미 갖춰진 것은 전기기사가 하는 거고 그 이미 되어 있는 설비라든지 전기기계기구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안 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기구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우리가 전기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전기기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 전기 과목의 사람들이 과락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하는데 왜? 물어보면 계산 문제가 많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을 수는 있는데 공식을 한 7개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7개 중에서 몇 개가 산수고 몇 개가 수학이냐면은 7개가 다 산수예요. 수학이 아니에요. 루트가 들어가는 건 하나 있는데 산수 수준의 루트.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어렵냐면은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그 용어 설명도 좀 많이 같이 곁들여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것 중에서 제일 분량이 적은 게 전기입니다.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이 몇 장 안 되는 내용으로 시험을 내려면은 너무나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법에는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나냐면은 감전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에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거기 시험규칙이라든지 어떤 그 내용들에서 지침들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을 전기공학 쪽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용어들이 너무 혼동되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데 정말 쉬워요. 강의를 할 때 쉽게 하려면은 뭐 알아야 되는데 인강을 하는 이유가 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뭔데 쉽게 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기를 꽈락이 많이 나온다. 화공의 꽈락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최하 꽈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더 높은 점수 받으면 되잖아요. 인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점수 받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전기를 먼저 알려면 우리는 많이 들어보는 것은 전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야, 거기 전압 몇 볼트냐? 어느 나라 갔다 건데 110볼트고 우리나라는 220볼트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30년 전인가? 그때도 우리나라는 110볼트였어요. 전부 다. 다만 전송 효율을 좋기 위해서 220볼트 다 바뀌었죠. 문제는 110볼트의 2배인 220볼트 되다 보니까 감전사고도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전기는 전압을 알기 전에 전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야 쉬워요. 그래서 이게 OT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편하게 이해할게요. 전하는 뭐냐면은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 전기는 아직 흐르지 않고 그냥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정전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정전기가 있는데 그 양이 많다라면은 전하가 많다라는 거고 적다라면은 전하가 적은 거죠. 하지만 전기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근데 이 전하는 전기의 양인데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이. 이게 좀 어렵죠, 이제 슬슬. 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이는 전기에 대한 위치 에너지예요. 즉 땅에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여기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라면 키가 큰 사람이 여기에 머리 위에 바가지를 여기 놔두고 물을 채운 게 그게 물 양이 전기량이라면 이게 전하가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은. 여기도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똑같이 전기량이 전하예요. 근데
전기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똑같다라면은 전하는 같은데 문제는 이 위치 에너지, 이 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고 하냐면 물은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전기량이 있는 그 위치까지 있는 것을 이것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전이는 뭐냐면 여기가 되겠죠. 전이. 똑같잖아요. 단지 전이가 높은 데 있느냐,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전하가 높은 데 있느냐, 위치 에너지가 높냐, 낮냐의 차이일 뿐이고, 이러한 전이 차가 있는 위치 에너지의 이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험에서 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전압도 잘 안 나와. 뭐가 잘 나오냐?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흐르는 것은 흐른다, 흐를 유자에서 전류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왜냐? 사람이 감전되는 것은 전압에 죽는 게 아니라 전류에 감전돼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호스가 있다라면은 호스에 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물이 젖는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이 물이 흘러서 이리 나와야 내 몸이 젖는 거지, 여기에 아무리 있어봐야 나한테 물이 안 젖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수도꼭지로 잠그고 수도꼭지에 잠가서 안에 물이 있지만은 잠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에는 존재해서 흘리진 않을 뿐 호스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전기의 개념을 본다면은 전선이 있고 어떤 설비 장치가 있는데 전기를 끊고 전기를 끊었다라면은 여기 전기 안 통하겠네 하지만은 호수의 물처럼 그 회로 안에는 전기가 숨어 있어요, 아직도. 즉 정전기로 전기가 멈춰 있는 거죠. 흐르지 않는 멈춰 있는 전기, 정전기가 있는 거죠. 즉 그 전기의 양은 전하가 되는 거고, 그 흐르고 있는 회로에 우리가 닿게 되면은 전기는 끊어 있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물처럼 우리한테 젖을 수가 있겠죠, 전하가.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전하를 잔류전하라고 합니다. 또는 잔류전기라고 해도 말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잔류전하에서 우리가 어떤 판넬이라든지 어떤 조작장치 설비가 전기 설비가 있다면은 전원 스위치를 껐다 해도 그 안에는 전기가 남아있고, 전기가 껐는데 내가 만지면은 괜찮을까지만은 그 잔류전하가 나한테 와서 통해가지고 감변되는 경우가 있죠. 또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흐르는 게 전류인데, 이 전류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류가 잘 흐르면 좋은데 그게 내 몸에 왔다. 나에게 감각 있게 나에게 전기가 왔다. 통했다. 그걸 뭐냐면은 많이 들어본 감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전하고 똑같은 말로 정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정적은 정확히 하게 되면은 감전이 된 그 전기가 나한테 와서 내 몸에 충격을 준 게 정적이에요. 충격을 전달하는 게. 전기로 인한 충격 전달이 정격이고, 감전은 이 전류가 내 몸에 들어와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감전됐다, 정격됐다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류라는 것과 감전, 정격, 잔류전하 이 내용으로 거의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됐다면 내가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전기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 전기가 내 몸에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더라도 저감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또 오더라도 내가 어디가 덜 위험하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전기 안전과에 가깝지, 어렵게 생각하는 막 전기가 I는 R분의 V에서 그것까지는 간단한데 쿨롬의 법칙이냐, 플레밍의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왼발이 오른발이냐, 그러면 머리가 아프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범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했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접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접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접지가 뭐냐면은 어스라고도 해요. 이것은 지구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전기 특성을 꼭 접지를 설명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은, 전기의 안전 쪽에서 사람이 감전을 안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접지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또는 너무 멍청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어떤 모터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근데 모터가 있는데 전기가 여기 들어와서, 근데
우연찮게도 이게 좀 피부계가 벗겨 있어가지고 전기가 이쪽을 다 여기 흐르고 있어요. 안에서만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여기를 만지게 되면은 사람이 감전이 될 수가 있겠죠. 전류가 내가 이렇게 만지면은 전기가 이게 열이 와서 흘러버리게 되겠죠. 내가 감전이 되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여기 외부에다가 전선을 연결시키고 여기다가 땅에다가 연결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게 접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은 저항이 우리가 보통 저항을 옴으로 쓰는데 전기에서 이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저항하고 똑같아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즉 저항이 100이 있고 저항이 10이 있다라면은 100은 뭐냐면은 전기를 버티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덜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죠. 저항이 낮은 10은 내가 저항이 더 약하니까 전기가 오면 나한테 다 와버려요. 쉽게 말해서. 근데 땅의 저항은 거의 제로예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 제일 잘 오는 곳이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너무 저항이 낮기 때문에 땅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심어 놓으면은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접지봉을 갖다가 해서 심어 놓죠. 굴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요즘은 뭐 손으로 이렇게 연결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가까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기를 이쪽으로 잘 흐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500옴 최하가 아주 극단적일 때 이 사람이 만약에 100옴이라고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전기가 더 잘 받아들일까요? 어디가 저항이 약할까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는 거의 0옴, 여기는 100옴이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전기는 어디로 잘려면 저항이 약한 곳으로 흐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열이 와서 윙 돌고 열이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바로 열이 와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감전의 위험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이 그림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그려보면은 모터가 있고 사람이 그래 좋아. 근데 굳이 여기다 그릴 필요 없네. 사람이 여기다 했어요. 여기는 전기가 누전대가 굴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접지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전기가 열이 와서 열이 통해서 열이 가는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야한테 열이 거쳐서 가겠네? 절대 안 그래요. 전기는 너무나 똑똑해서 또는 너무 멍청해서 무조건 저항이 낮은 데로만 찾아서 먼저 가버려요. 같이 먼저 붙어 있어도. 그래서 또 이런 원리가 있죠. 전선이 있고 모터가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열이 돼 있고 접지를 여기다 해놨다 합시다. 그럼 전기가 열이 가려면은 여기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손 닿고 열이 가겠냐지만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먼저 낮은 데로 차라리 열이 들어가고 여기는 전혀 이상이 없죠. 그게 접지의 원리예요. 그렇다면은 이 접지는 시설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종 접지, 어떤 데는 2종 접지, 또는 3종 접지.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 단지 거기서 계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 1종은 어디를 접지하는 게 1종이구나. 어떤 게 2종이구나. 그런 개념인데 일단 접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전기의 특성을 알게 되고 아, 접지가 정말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는 접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약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지의 개념하고 어떤 전압, 전류, 그리고 잔류 전압 그런 것들 약간 개념만 잡게 되면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에서 심실세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실세동은 뭐냐면은 심장이 제대로 펑펑펑 뛰어야 되는데 전기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기능을 못한 거, 멈춰버리는 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실세동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심실세동을 시키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가 몇이냐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루트 T분의 165예요. 암페어. 암페어가 미라면 저도 이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데. 근데 이게 심실세동 전류인데 이 값이 공식이 딱 수학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실험값입니다. 달지엘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달지엘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서 했던 건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실험했냐면 사람한테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 소, 말, 돼지, 송아지 발 4개 달린 짐승한테 있었어요. 왜? 사람은 앞다리, 뒷다리, 팔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한테 해서 짐승들이 심장에 멈추는 전류값을 측정을 해서 여러 번 측정해갖고 실험 데이터 값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서 환산했더니 어떨 때는 165가 나오고 어떤 때는 173이 나오고 어떤 때는 18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은 가장 낮은 값이 되어야만이 안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으로 측정을 한 거고 이것은 실험값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100이면은 100명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5명이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즉 0.5%. 그래서 이게 실험값이지 절대값은 아니에요. 절대 공식은.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식이 아니라 공식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거의 실험값을 적용해서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 하나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류에서 사람이 죽고 전압에서 안 죽는다는데 전류에 죽는 게 맞죠. 그래서 전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례로 전압에서도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신실해동전을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루트 t분의 165다라면은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전기가 흐른다라 그러면은 그 전류가 흐르는 게 1초 또는 2초 또는 뭐 4초 흘렀다 하면은 1초 하면은 1분의 165니까 165 암페어인가? 165가 되는 거고 4초 하면은 2분의 165니까 거의 82.5 이 정도 되겠죠. 결국은 2초 동안은 이 82mA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암페어네요. 이게 암페어로 했는데 1초에는 165mA 더 높은 전압에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약간 더 높지만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낮은 전류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험값으로 이제 계산했던 거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정도 값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심실대명가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전기에서는 또 그렇고. 근데 전압에서는 사람이 안 죽죠. 그래서 전압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은 테이저건이 전압은 5만 볼트가 흐르지만 사람한테 충격만 주는 거지 심실세동까지 가지는 않죠. 전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전류하고 해당 없는 전압으로 충격. 물론 그 충격에서 쓰러져서 머리가 찢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뭐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허용되지 않은 것은 전류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심실세동 전류라든지 또는 우리가 공식이 있는 것은 접촉했을 때 저항 그리고 발 보폭 저항 허용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한계 에너지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공식이 제가 세봤는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 뭐 6개에서 7개 한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고 루트 하나 나온 건 이거예요. 단지 그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용어가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렸을 뿐인데 또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개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물이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고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수도꼭지 좀 잠가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돌려서 잠가서 물이 안 나오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라, 즉 잠근다라는 것은 폐쇄죠. 열개가 아니고 개폐에서 폐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전기는 반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의 개폐는 스위치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즉 스위치가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은 뭐 여기 건전지가 있고 전구가 있다. 이게 불이 들어오려면은 스위치를 내려야 불이 들어오느냐 열어야 불이 들어오느냐 딱 답이 나오죠. 당연히 스위치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붙어서 전기가 돌아서 불이 들어오는 건데 이 스위치를 내리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폐쇄시킨다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열어라, 오픈시켜라. 그것은 스위치를 열으라는 소리고 전기를 끊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물은 닫아라게 되면 잠궈서 물이 안 나온 거지만 전기는 닫아라게 되면 스위치를 닫아서 작동을 시키는 거고 결국은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 개폐라는 개념을 다른 우리 일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 전기 개폐기 좀 열어 스위치 열어 그러면은 그게 전기로 통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열어서 끄라는 소리가 똑같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개념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기 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용어 내용 단지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게 하고 멀리 느껴지는 건데 뭐 결코 어려운 건 없어요. 물론 암기도 필요하고 숙지도 필요하지만 먼저 개념만 잡게 되면은 그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거나 힘든 건 전혀 아닙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에 대한 위험 방지 기술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